네, 오늘은 저희가 또 새로운 지원자를 만나보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지원 전략과 스펙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송진원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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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진원쌤. 오랜만에 저희가 왜 떨어졌나에서 뵙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진원쌤이 컨설팅을 해줬던 최재문 학생이 네. 저희 왜 떨어졌나에 나와서 정말 초고속으로 정말 빨랐죠. 취업을 했잖아요. 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네, 지금도 연락을 하고요. 아, 정말요? 잘 지내고 있습니까? 재밌다고 했는데 2주째는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벌써? 네. 아, 이거. 쓴맛을 보고 있는 거죠, 이제. 네. 역시 또 취업의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정말 빠른 시간 안에 합격을 시켜주셨는데 오늘 이분도 저희가 그렇게 좀 최단 기간에 합격하는 쾌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9번째 지원자이신 김도현 취업준비생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도현이 아니라 김현도 김현도 씨네요. 학생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김현도 학생 저희가 9번째 행운의 주인공으로 되셨는데 간단하게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김현도라고 합니다. 네, 저도 아까 말씀하신 분처럼 초고속으로 좀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좋은 경험들 얻고 가겠습니다. 네. 네. 김현도 씨. 네. 저 먼저 이렇게 저희가 항상 방송에 나와달라고 홍보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용기 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죠. 저희 방송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계기는 그냥 좀 제가 쉽게 취업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네. 이제 이전 직장에서 그만두고 그런데 이제 좀 취준 생활이 좀 길어지다 보니 이게 제가 좀 길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좀 그런 걱정도 됐고 그래서 컨설턴트는 생각도 안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말 그대로 알겠습니다. 또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 현도 씨의 스펙 점검 그리고 2018년도 공채 지원 결과를 살펴보고요. 그에 맞는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왜 떨어졌나 시즌5 9번째 주인공입니다. 김현도 학생의 스펙과 공채 지원 결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동아대학교 전기공학과를 3,400점에 졸업을 했고요. 어학으로는 토익 스피킹이 5급, 오픽 시험은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자격증으로는 전기기사, 공조 냉동기계기사, 그리고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했습니다. 네, 이어서 경험 살펴볼 텐데요. 공무 수행 당시의 내용은 변압기 PLC 패널 펌프 모터 관리 및 개장 밸브 유지 보수 협력업체 관리를 했고요. 작업 허가서 관리 및 협력업체 작업 절차 준수 지시, 그리고 공사 프로젝트 지원, 벤더 프린트 관리 및 도면 업데이트, 소규모 프로젝트 매니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네, 이때 주요 성과로는 공장 내 페이징 시스템 리비전 공사를 진행했고요. 태양광 설비 공사 감독 및 지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 내부적인 사정으로 생산 관리로 보직이 변경이 됐었는데요. 이때 내용을 살펴보면 생산 실적 및 타 업무 간 ERP 작업 진행, 그리고 생산 활동 소모품 관리 및 원가 절감 방안 강구, 원가 절감 제안서 관리 및 시행, 그리고 생산 인원 계획 작성 및 근태 관리와 생산팀 PSM 준수 관리, 유틸리티 및 원료 사용 원단위 관리, 그리고 생산 주요 설비 가동 상태 확인 및 관리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이때 주요 성과로는 펌프 트랩 구동 유체 변경 제한 및 공사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펌프 가동률 저감률을 위해서 밸브 설치 작업 제한 및 공사 진행 성과를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퇴사를 하고서 배낭 여행을 한 4달 정도 다녀왔고요. 필리핀 어학연수 2달, 그리고 현재까지는 취업 준비 중입니다. 네, 상반기 공채 지원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학을 전공했던 만큼 전기 직무에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요. 한국우주항공 전기 설비 설계와 시공 경력에 지원을 했는데 아쉽게 면접에서 탈락을 했고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 KPS,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지원을 했었는데 모두 NCS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과 한국중부발전, 한화첨단소재, 한전 KDN에 지원을 했는데 모두 서류 전형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네, 이번엔 하반기로 살펴보겠습니다. 현도 씨는 경력직이지만 신입으로도 지원을 참 많이 했는데요. 한국전기연구원, 포스코캠텍, 태광산업, 금호, 석유화학, 한라에 지원을 했지만 모두 서류 전형에서 탈락을 했고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그리고 한국가스기술공사, 부산교통공사에 지원을 했는데 부산교통공사만 NCS에서 나머지는 서류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네, 이후로는 생산 기술 직무에도 지원을 하셨는데 발레오 전장시스템과 현대종합특수강, 한국요코가와 일렉트로닉스, 한국 미쓰비시전 전기 오토케이션, 현대캐피코, 동호 화이캠에 지원을 했는데요. 모두 서류 전형의 벽을 넘지 못했었고요. 이후로 이화 다이아몬드공업, 대한전선, 한국 3M, ABB 코리아, 농심에 지원을 했지만 역시 서류 전형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네, 이후로는 경남에너지, 대성산업가스, 도레이첨단소재, 대한송유관공사,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지원을 했었는데요. 경남에너지에서는 최종 합격을 한 경험이 있고요. 나머지에서는 면접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네, 그리고 카프로 이곳에서는 1차 면접에서, 그리고 카페스에서는 역시 1차 면접에 불참을 했었는데 이때는 경남에너지 최종 면접과 중복돼서 불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후로 현도 씨는 여러 가지 다른 외국계 기업에도 역시 지원을 했고요. 설비직 경력에도 헤드헌터를 통해서 50여 개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요. 최종 합격을 했지만 그곳에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전략이 부족했는지 함께 스튜디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함께 살펴봤는데 현도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력도 많고 살펴볼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 상반기는 그래도 NCS까지는 많이 갔는데 하반기에 서류 탈락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일단 현도 씨가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어떤 게 가장 부족했다 이렇게 분석하신 게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처음 이제 그만두고 NCS 이제 공기업 위주로 좀 준비를 했었는데 네. 제가 NCS의 벽을 뚫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좀 이게 잘 이렇게 생각처럼 이게 그 커트라인 안에 들어가질 못해서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반기에는 이제 그렇게 좀 공기업 위주로 준비를 하다가 이제 하반기에는 좀 전략을 조금 바꿔서 그래도 신입 사기업도 이제 좀 계속 지원을 하게 시작을 했고 네. 근데 이제 다 서류에서 탈락을 하는 게 나이 때문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따가 진원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할 텐데 먼저 현도 씨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공 분야의 경력자이다 보니까 같은 분야에 지원을 했는데 서류 탈락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나이가 벽인 걸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직무나 지원 기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본인만의 기준이 있으셨나요? 우선 제가 이제 전공이 이제 전기공학과이다 보니 그쪽 전공을 좀 살려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네. 이게 이제 경력이 이제 제가 이제 이전 직장에서 전기 쪽 경력은 약 10개월 정도 되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네. 약간 경력직으로는 좀 지원하기가 좀 힘들지 않았나 판단했고 그래서 좀 신입으로 이제 또 다시 또 재도전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눈에 띄는 경력 중에 하나가 경남에너지 안전관리 신입 인턴에 최종 합격을 하셨는데 이건 뭐 인턴 기간이 끝난 건지 아니면 네, 안 가신 건지? 인턴 기간이 끝나가지고 예, 거기서 뭐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예, 따로 그러진 않아요? 전환되지 않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존에 다니던 회사는 왜 그만두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까 좀 이제 설명도 드렸는데 이제 좀 제 전기공학과 좀 이런 전공을 좀 살리고 싶었는데 네. 이게 좀 이제 생산관리 업무로 좀 보직이 변경이 되었었습니다. 네. 그 와중에 좀 이전 직장 회사 좀 그런 적자도 좀 발생을 했었고 좀 장기적으로 이걸 안정화를 시키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새로운 도전을 조금이라도 어린 나이에 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원쌤이 보시기에는 요즘같이 이렇게 취업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도 씨가 정말 큰 결심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진원쌤이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그래서 현도 씨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신입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경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확연하게 다른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좀 정의하자면 패착의 요인이 경력과 경험에 너무 의존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말은 즉슨 경력직에서 쓸 말들을 바로 신입에 써버리고 신입에 못 쓸 말들 또 경력에 써버리고 소위 경력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실제 신입으로서의 뭔가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현도 씨가 어디 있었냐면 석유화학 쪽의 산업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쪽 산업군 중심으로 지원을 했고 아마 나이가 좀 많다 생각하니까 공기업으로 틀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석유화학 쪽이 별로 좋나요, 우리나라? 좋지 않잖아요, 네. 맞죠? 거기는 3년 전, 그러니까 취업 준비할 때 처음에 할 때랑 지금 확연히 달라졌어요. TU가 너무 작아졌고 실제 산업 간의 지금 채용 편차가 너무 커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험에 의존했으면 안 되고 저분은 무조건 그 이 산업등 트렌드를 봤었어야 되는 거죠. 소위 그렇게 됐다면 반도체라든지 제2의 반도체라고 불리우는 이제 배터리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조금 더 넓혀봤어야 되는데 산업군을 석유화학 쪽에 좀 많이 집중을 했던 것이 첫 번째 좀 페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나이가 32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엔 반드시 좀 취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공백기에 대한 관리를 무조건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공기업과 사기업 중에 연관이 있어 보이는 곳만 지원했으면 안 되는 것 같고 실제로 내가 빨리 들어가서 뭔가 일할 수 있는 잡을 먼저 구하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봉 수준이 얼마였죠? 이전 직장에서 약 4년 차일 네. 때 이제 4,300만 원 4,300이면 사실은 되게 높은 수준이고 대기업 정도 아니고서 맞춰주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현도님도 아마 그 높이를 좀 낮추지 못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래도 어쨌든 빨리 갔었어야 되는 부분 놓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셨는데 현도 씨의 스펙이 일단 뭐 전기공학이라는 굉장히 좋은 전공을 하고 있고 학점은 3.4 정도로 되는 걸로 봤고 지금까지 어쨌든 경력이 다양하게 쌓였는데 이 정도가 지금 취업 시장에서 다른 지원자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스펙으로 보면 될까요? 그 스펙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영어가 좀 낮은 부분, 영어가 토익 스피킹이 레벨 지금 5에 120점. 그래서 영어가 조금 상대적으로 대기업 합격자 대비 낮은 부분이 있고 네. 나이가 좀 많은 부분 외에는 기사도 적격적으로 갖추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토탈 컨설팅도 하고 뭐 계속 진행을 할 거지만 자기소개서 부분을 봤을 때 다 뜯어 고쳐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그 이유는 자기소개서를 제가 잠깐만 소개를 하면은 에피소드만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떤 에피소드를 썼는지. 아까 전에 이남규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전공이 이제 어느 정도 괜찮고 그에 대한 학점도 괜찮다고 했는데 네. 자기소개서에 전공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또한 경험과 경력에서만 치중했다는 거죠. 근데 신입한테 보고자 하는 것은 이 경력과 경험이 중요했으면 경력직으로 뽑았을 것이지 신입에서 보고자 하는 거는 소위 기본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기는 판단이 아예 안 되는 거죠. 기본기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 걸 읽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뭘 했는지는 보이는데 거기서 어떤 기본기를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 회사에 연결고리가 있는지가 안 보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자기소개서는 조금 더 확실히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현도 씨 같은 경우에는 3년 어떻게 보면 전기 생산관리직에 3년 정도의 경력을 갖고 그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신입보다는 경력직으로 네. 도전하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분은 하나가 딱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 다 지원해야 돼요. 왜냐하면 3년을 했지만 정확하게 3년 6개월 했잖아요. 맞죠? 3년 6개월 중에 10개월은 공무 업무를 했고 나머지는 이제 생산 관리 업무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아까 전에 50군데 지원했는데 헤드헌터 통이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쪽이 어디냐면은 지금 10개월 했던 전기설비 직무랑 비슷한 곳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저는 헤드헌팅이 이제 물론 좋은 서비스긴 한데 명확하게 좀 전략을 안 세워주는 건 좀 분명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다음번에 헤드헌팅을 이용할 때는 그 부분 잘 봐야 될 것 같고 실제 그러니까 10개월의 경력을 가지고만 지금 신입 경력직을 도전한 거거든요. 10개월 경력. 10개월 경력 어떻게 보세요? 혹시 10개월이면 경력직으로 볼 수 있나요? 1년 미만이면 약간은 그렇죠, 애매한 맞아요. 느낌이 있죠. 네,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지고 지금 지원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경력직을 지원할 때는 절대 총 경력이 아니고 해당 직무의 경력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다시 전공을 살리고 싶다면 신입은 공무
설비 쪽으로 지원을 하되 경력직은 사실 생산 관리 또는 생산 기술로 지원했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3년 했던 것들이 살아나니까요. 근데 지금은 3년을 버리고 10개월에 집중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성과가 50군데 지원했는데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현도 씨 같은 경우에는 생산 쪽에 경력이 3년 정도 있는데 그쪽으로 경력직을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보통 경력직 그쪽 부분은 이제 3년 정도의 경력으로는 조금 이렇게 좀 공채가 뜨거나 그런 경우가 잘 보기가 힘들었었습니다. 보통 최소 이제 5년에서 7년 이렇게 좀 그렇게 공채가 뜨는 경우가 많아서 좀 지원 기회 자체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위치가 애매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더 애매하죠.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현도 씨가 본인이 탈락한 원인을 짚어주셨을 때 첫 번째가 NCS였고 두 번째가 나이였거든요. 그쵸. 아까 뭐 진원 쌤도 이제는 올해가 거의 마지막으로 취업을 해주셔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회사에서도 경력이 있는데도 나이가 많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고 커트를 많이 하는 아니요, 편인가요? 그게 이제 소위 올드루키라는 거잖아요. 올드루키는 저희가 여타 계속 들었다시피 사실은 강점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올드루키 치고서도 나이가 32살이면은 사실은 비교 열의에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뭐 그게 있다고 해서 지금 지원을 안 해야 되냐, 대기업은 다 포기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네. 왜냐하면 사실 충분히 비교 열의에 있으나 충분한 좋은 회사에서 경력을 쌓았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 괜찮은 대학교에 어느 정도 괜찮은 과를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지원을 해야 되지만 나이는 비교 열의에 있긴 있어요. 근데 지원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지원 채널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공기업도 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공백이 벌써 한 1년 정도 되잖아요. 맞죠? 네. 공백이 1년 되고 나이가 32살이면 가릴 게 없어요. 지금 빨간불 들어오기 일부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은 공기업 나름대로 지원하되 대기업 말고도 강소기업도 다 지원해야 될 것 같고 신입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직무를 잘 선정해야 될 것 같고 경력직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 10개월의 경력을 살리려면 10개월을 살리는 거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경력직으로 희박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경력기술서를 봤을 땐 얘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실제 이제 10개월에 내가 했던 것들이 좋아서 내가 경력직으로 이쪽 스페셜하게 지원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경력기술서를 보면은 내가 진짜 공부에서 뛰어나게 잘했다라는 느낌이 전혀 안 보여요. 아까 전에 킨세미 캐스터님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업무 실적에 지금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공무 관련해서 첫 번째는 공사 진행했다. 두 번째는 감독 및 지원했다. 이게 성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업무일 그냥 뿐이에요. 업무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성과는 명확하게 내가 얼마 정도 원가 절감을 했는지 또는 내가 얼마 정도의 생산 기술에 최적화를 이루었는지 또는 SCM 관점에서 전사의 효율적 관리에 얼마 정도 기여했는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업무를 제시했을 뿐이고 이제 상세 업무는 한 8가지 되는데 업무 실적은 한 2가지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만약 본인이 관심이 있었다면은 이 경력기술서는 훨씬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줬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도 씨가 약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자체를 아직 감을 못 잡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도 씨가 그럼 다른 지원자들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나이가 좀 많다 보니 어떤 식으로 경쟁력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기사 자격증이 3개나 있고 실무 경험이 3.5년 정도 있으면 조금 더 자료들이 디테일하게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채용은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설득할 논리가 많이 부족해 보여요. 실제 딱 봐도 제가 처음 한 2분밖에 안 봤는데도 고칠 것들이 보시면은 다 노란색으로 지금 칠해놨어요. 네. 다 바꿔야 돼요, 사실은. 다 칠해 놓으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가 먼저 잡고 싶은 부분은 전공에 대한 이제 본인의 관심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자료는 저희 쪽에 중개한 20페이지 줬단 말이죠. 근데 전공에 대한 얘기가 일체 없어요. 전공에 대한 일체 없고 결국 생산 관리했던 부분이 한 70% 정도 나와 있고 네. 이제 공무했던 부분이 3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또는 경력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너무 거기에 치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잡고 싶은 거는 전공 중에 크게 2가지로 나눠보면 전기 제어적인 부분이 있고 회로 설계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2가지 관련 내가 전공에서 조금 관심이 있거나 강점이 있는 부분 한번 꺼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내 전공에 대한 정리한 부분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관심이 있었던 전공 또는 프로젝트 해봤던 거 또는 수상했던 거? 제가 뭐 프로젝트를 이제 공무 업무는 이제 신입 사원 때 들어가서 이제 10개월을 했었으니까 따로 이제 그때는 이제 회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거를 좀 보는 게 더 많았지 업무를 좀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역시나 제가 지금 전공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니까 또 무슨 얘기했죠? 회사 얘기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저분은 사실 졸업한 지가 꽤 되긴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신입을 지금 지원한단 말이죠. 그럼 전공 끌고 와야 돼요. 근데 지금 기억이 안 나니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전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전공. 회사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 회사 외에 전공에 대해서 어떤 부분 내가 기여를 했을 수 있는지. 제가 이제 그 도면, 이제 PLC 도면 같은 것들 다 잘 봤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이전 직장 화학 공장에서 이게 좀 패키지 설비들이 되게 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PLC 종류도 되게 다양했었는데, 그런 도면 보고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는 작업 같은 것들, 제가 직접 이제 PLC를 만지진 않았지만 이제 그렇게 업체들을 통해서 그렇게 좀 PLC 조정 같은 것들도 좀 해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공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지원하는 곳들도 저희가 자료 갖고 왔는데 지원에 대해서 그 회사를 분석한 느낌이 전혀 없고 결국 나는 생산관리 3년 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해왔고 공무 중에 10개월 정도 했는데 이런 생각했기 때문에 난 적합한 것 같다라고 지금 논리 구조가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야 될 부분은 크게 세 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전공에 대한 탄탄한 지식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분명 기사를 3개나 땄기 때문에 분명히 탄탄한 게 있을 거예요. 지금 못 끌고 오는 것 뿐이고 그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쌓아야 돼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뭐 하나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봤을 때 그 회사에 대한 분석도 지금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맨 밑에 칸도 없고 중간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래 맨 밑에 거하고 세 번째 쪽이 확실히 연계가 돼야지 회사에서 읽어봤을 때 나이가 좀 많더라도 경력이 충분히 있고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정말 전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이제 논리를 받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회사에 대한 분석 없이 그냥 나의 강점 이런 걸 나열했으면은 어떤 기업에서 봐도 네. 누구나 다 지원할 만한 그런 그렇죠. 능력, 지금 이력이라고 보면 사실은 될까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류 탈락이 엄청 많아요.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서류 탈락 할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갖고 있는 거를 하나도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서류만으로 평가하게 되는 블라인드 채용, 나이를 안 보게 되는 공기업에서도 서류 많이 탈락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분명히 이제 공기업은 달라요. 어떤 쪽은 예를 들어서 지원했던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서류를 아예 안 보고 그냥 영어 점수로만 필터링하기도 하거든요. 영어 점수랑 이제 자격증 정도. 근데 영어 점수도 낮단 말이죠. 근데 그 외에 지금 공기업들은 충분히 자기소개서를 보고 나이를 안 보고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안 보여졌고 전공에 기반한 경험이 기여점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냥 내 경험만 나열됐다 정도로 생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자소서 부분은 내일 짚어보긴 하겠지만 네. 내일 정말 뜯어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벌써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신입 채용에 도전하게 된다면 오늘이 전략을 짜는 날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집중을 해서 쓰면 될까요? 네, 추천하시는 뭐 기업이나 직무가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현도님은 지금 이제 경력에 대한 것은 아마 비중을 제 생각엔 한 90% 정도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나는 경력이 어쨌든 연봉단 4,400만 원 받았고 매출액이 한 2,400만 원, 2,400억 정도 되는 대규모 회사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너네 회사에 갈 수 있다라고 정도 논리를 이제 형성했을 것 같은데 그 경험에 대한 근거를 한 20% 정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근거는 이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근거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은즉슨 이제 TO를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전공을 제가 하라고 했지만 그거는 현도님의 역량을 이제 재정의 하는데 불과하고 실제 지원할 때는 너무 TO가 적어요 현재. 공대생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지금 석유화학 몸담고 있었던 석유화학을 이전 3.5년 전에 이제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면 또 탈락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분명히 다양한 산업군 그중에서도 우리 산업을 이끌어가는 반도체라든지 그 외에 제2의 반도체라고 불리는 배터리 쪽은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많이 없죠. 삼성 또는 SK하이닉스, LG화학 정도 지원밖에 없는데 저는 조금 그 부분을 염두 두고 싶어요. 실제 반도체 같은 곳만 해도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한 220군데의 지금 자회사들이 있단 말이죠. 자회사가 아니고 저희 협력업체들이 있단 말이죠. 그다음 배터리에서도 분명히 협력업체들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 반도체 성과급이 되게 높게 깔리기 때문에 본인 연봉 맞춰줄 수 있어요. 4천만 원 정도. 그래서 협력업체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되 외국계는 조금 제가 다른 직무로 있기 때문에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일단은 삼성 이번에 썼나요 혹시? 삼성은 쓰지 않았었어요. 네, 그럼 LG 썼나요? LG도 쓰진 않았었어요. 네, SK는 썼나요?
그런 기업들은 아직 그러니까 그런 데가 TO가 지금 다 몰리는데 거기를 안 썼단 말이죠. 결국 지금 한 자리 TO 있는 데들은 쓰고 100자리 TO 있는 데는 다 놓친 거예요. LG는 세 군데나 지원 가능하잖아요, 맞죠? LG화학, LG전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만 썼어도 이제 충분히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조금 이제 현도님은 실제 회로 설계적인 부분보다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공무 쪽에 업무를 해봤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는 안 썼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충분히 삼성 DS 부분과 LG전자 이런 쪽도 설비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썼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실제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안 썼던 건가요? 삼성이나 LG 이런 부분은? 그런 따로 이유는 없었고 그냥 제가 반도체 쪽에 조금 이제 확 공부를 할 때도 좀 전자회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어려워했었어서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지원을 안 했던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현도 씨가 이제 취준 생활을 한 게 한 4년 전에는 그때는 바로 합격을 했던 건가요? 지금 조금 전에 다녔던 회사에? 그때는 이제 물론 이제 4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취업 준비를 했었고 네. 졸업을 2월 달에 하고 어떻게 운 좋게 좀 바로 3월 달에 취업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지금 이제 다시 취준을 하는 입장에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가 궁금하시거든요. 연봉도 어쨌든 놓칠 수 없는 부분이고 네. 지금 나이도 있고 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연봉이 가장 중요한 건지 아니면 내 전공적인 거를 살려서 일을 제대로 하고 싶은 건지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요? 우선은 제가 제 전공을 좀 살리고 싶은 게 우선이고 네. 이제 이전 직장에서 물론 좀 제가 연봉을 좀 많이 받긴 했었는데 그거만큼 제가 또 일을 했다고 좀 생각을 들었었고 제 전공을 좀 살려서 커리어 있게 좀 일을 한다면 연봉은 조금 더 낮더라도 네. 이제 지원할 의향은 있습니다. 정말 이 전공을 살려서 일을 제대로 해보고 싶은 것 같은데 아까 진호 쌤이 추천해 주셨던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도 네. 말씀하신 걸로는 이 전공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전공을 살린다는 것도 조금 더 명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전공에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전기제어적인 부분이 있고 회로 설계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회로 설계적인 부분은 본인이 크게 관심이 없었나요? 관련 프로젝트도 없었고. 네, 따로 그렇게 예전에 그러니까 제 학교 다닐 때는 결론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뭔가 가리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빨리 이번에는 지원을 해서 재직 중에 다시 한번 직무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전공 중에서 내가 회로 설계는 조금 재미가 없었다, 어려웠다라는 부분은 지금 감안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이 훨씬 더 TO가 많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성장 동력이 지금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 제어를 살리기에는 사실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현도님 말고도 충분히 훨씬 더 어린 친구들이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죠. 한 자리밖에 안 뽑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이 전공적인 부분은 정리를 해보고 회로 설계도 만약에 관심이 없었거나 조금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은 조금 그 부분보다는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 뜯어쳐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고 뭐부터 해야 되는지 네. 뭐 NCS도 준비를 해야 될 테고 어떤 거를 좀 해야 될지 전략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그럼 제가 공기업과 대기업과 사기업 그리고 외국계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네. 공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영어 점수가 낮아요. 일단 공기업은 아예 서류만 보는 곳도 있지만 영어 점수를 바탕으로 서류를 접수만 하고 안 읽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맞죠? 그래서 지금 영어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인데 자기소개서에 보니까 여행을 갔다 왔다고 했어요. 맞죠? 퇴사하고 몇 개월 정도 갔다 그랬죠? 한 이제 어학연수까지 합치면 한 반년 정도. 반년 정도 네. 갔다 왔는데 죄송하지만 영어 점수가 120점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에는 영어도 어느 정도 갖췄다고 좀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공기업을 위해서는 영어 점수 일단 조금 갖춰야 된다. 뭐 영어 점수 갖추는 게 비단 공기업뿐만은 아니지만 서류 전형은 어쨌든 공기업은 허들 자체가 영어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기업은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나이를 안 보기 때문에 지원해야 돼요. 네. 일단 자기소개서는 싹 다 바꿔야 되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공기업은 크게 3개, 영어, 나이를 안 보는 거, 자기소개서 3가지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사기업은 이제 산업군에 대한 선택, 산업군에 대한 선택을 이전처럼 내 경험과 경력에 근거하지 말고 일단 TO, 실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 이제 충남 쪽에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것도 지어지고 있고 배터리도 삼성 SDI에서 지금 신공장을 준설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TO가 한 자릿수가 아니에요. 한 100자릿수가 훨씬 넘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TO는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산업군을 선택할 때는
대세를 따라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역시나 자기소개서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외국계 같은 경우는 외국계 지금 말씀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좀 이따 말씀해 주셔도 네, 됩니다. 외국계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을 했던 곳들이 역시나 설비 쪽 많이 지원했다고 들었어요. 필드 엔지니어 쪽. 네. 근데 설비 쪽 외국계는 또 경력을 좀 봐요. 맞죠? 경력을 꽤 봐요. 그래서 지금 10개월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어필하기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3.5년 전반의 경력이 다 이제 살아나려면 지금 설비 쪽 필드 엔지니어보다는 이제 CS 엔지니어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CS 엔지니어는 결국 기술 영업이거든요. 테크니컬 세일즈 이제 레프레젠테티브라고 해서 결국 이제 기술 영업적인 측면은 괜찮아 보이고 제가 오늘 만나봤는데 말은 괜찮게 잘해요. 사투리는 뭐 괜찮은 부분이고, 예, 그래서 충분히 이제 기술 영업 쪽으로는 지원이 가능할 것이고 그때는 3.5년 정도 경력이 살아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술 영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설비 또는 생산 이쪽만 관심을 갖는 인원이 아니고 실제 이 기계가 돌아가는 전반에 대해서 다 이해하는 네. 부분이 훨씬 더 좋은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기술 영업 쪽으로 좀 지원을 해보시고. 지금 지원한 외국계들은 전반적으로 다 스펙들이 좀 높은 쪽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500대 포춘 기업 중에 한 300개 이상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포춘 300개 기업만 다 지원을 하더라도 물론 그 중에서는 구글같이 공장이 없는 곳들도 있겠죠. 그래서 잘 정리만 해보면 뭐 윌로펌프라든지 충분히 좋은 기업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외국계는 정보를 잘 찾아서 많이 지원하되 최대한 CS 엔지니어로 한번 지원해본다라고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기업 중에 아까 산업군에 대한 얘기 드렸고 직무에 대한 것은 지금 이제 전공이 전기제어와 회로 설계 두 가지로 나뉠 건데 일단 둘 다 가리지 말고 지원을 한다. 네, 그래서 둘 다 가리지 말고 지원해서 일단은 들어가는 데 초점을 둔다라는 전략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원쌤이 공기업, 사기업, 외국계 기업까지 총 짚어주셨는데 네. 아마 현도 씨가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 딱 질문하고 싶은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진원쌤에게 여쭤보시죠. 좀 우선 이렇게 여러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좀 특히 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어딘지 좀 궁금합니다. 특히 집중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공기업을 하기에는 공기업의 NCS가 어느 정도 준비되는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NCS 지금 다 탈락했단 말이죠. 혹시 그 작년에 9월 달에 지원하고 지금까지 NCS 공부 좀 하고 있나요? NCS 공부는 이제 이게 제가 한국 수력원자력에 그때 진짜 좀 열심히 좀 네.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 전기 쪽에 한 50명 정도 네. TO가 있었어서 그때 이 시험을 쳤었는데 이게 좀 커트라인이 좀 못 미쳤었습니다 많이. 지금 혹시 일하고 있는 부분 없죠? 네. 네, 그러면 전업으로 지금 공부가 가능할 것 같고 저는 사기업에서는 아까 말한 회로 설계를 잘 살려서 또는 이제 그 전공은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전기제도 살리던지 해서 다만 산업군 선택할 때는 지금처럼 화학 주변이 아니고 실제 반도체하고 배터리 쪽 이제 협력업체까지 전부 다 그쪽을 먼저 우선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동시에 NCS 공부하면서 공기업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무슨 전략이냐면 결국 0자릿수 채용하는 게 아니고 3자릿수 채용하는 곳 위주로 채용을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석유화학 쪽이 아닌 반도체 소재 산업 그리고 공기업의 NCS 공부한 다음에 지원. 근데 그 중에는 이제 무조건 영어 점수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전공에 대한 내용이 자기소개서 기술 돼야 될 것 같고 그 위에 경력 그 다음에 이제 지원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네, 알겠습니다. 자,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현도 씨가 더 궁금한 거는 방송 끝나고 진원쌤 바로 따라가서 더 여쭤보시면 대답을 해주시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첫 번째 방송이었는데 떨지도 않고 굉장히 말씀을 침착하게 잘해주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들어볼게요. 굉장히 떨었는데 안 떨게 보였다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게 남은 기간도 좀 열심히 이렇게 콘서트 받아가지고 네,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내일은 또 굉장히 중요한 진원쌤이 다 뜯어 고쳐야 된다고 했던 자소서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도 학생은 내일 이제 자소서 컨설팅을 받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송진원 컨설턴트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